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억 있는 신혼부부 5억 대출 괜찮을까?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상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상담입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트렌드가 달라졌다는 게 저는 많이 느껴져요. 현재 40대이신 분들과 50대이신 분들의 주 아파트 구입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빌라에서 많이 시작을 했죠. 근데 빌라라는 데가 신혼부부가 오래 살기 좀 힘든 구조죠. 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아파트를 찾게 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전세를 여러 번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정착을 하게 돼요. 전세값이 크게 오르거나 주변에서 사는 것을 보고 분양이든 기존 주택이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 10년차 부부들이 아파트 시장의 주포로 그동안 알려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도요, 처음에 집 구할 때 빌라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게다가 예전에는 임대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혼집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아파트 자가로 시작하는 케이스도 과거와 다르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윗세대의 경험에서 학습된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2021년 8월 기사 보겠습니다. 도둑질 말고 어디서 2억을 구하냐, 전세 난민의 절규, 멀어지는 내 집 마련, 서울 아파트 사려고 숨만 쉬고 13.6년. 일반적으로 전세를 거주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기틀을 닦는 과정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멀어지는 과정이라고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신혼부부들이. 유주택 부모님들이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적극 권하는 것도 요즘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해요. 애 낳으면 살 수 있는 집 있잖아요. 애가 낳으면 작은 집, 일반적으로 복도형 아파트 17평, 18평 이런 데서 오래 못 살거든요. 빌라에서도 살기 힘들어요. 그럼 애 낳으면 이사 가는데 이사 갈 집 크기 보통 한 25평 내외를 미리 사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대출을 받아서 사놓고 갚아 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좀 보태줄게. 그래서 올 초부터 어떤 제도 변화가 있었다? 원래는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 한도가 5천만 원까지였는데 이것을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줍니다. 누구에 한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한해서. 그래서 부부 양쪽으로 해서 최대 3억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데,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를 했다면, 현재는 신혼 초기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30대가 아파트 시장의 주포가 된 지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40대보다 30대가 더 많이 사고 있죠. 신혼부부 상담 유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청약을 할 것이냐, 기존 주택 매수할 것이냐. 이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작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담 유형이 바로 저자본 고소득 가구의 내 집 마련입니다. 요즘 신혼부부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 또 있어요. 바로 초혼 연령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한 초혼 연령 늘어난 것 플러스해서 맞벌이 부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혼 연령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구 소득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맞벌이 소득 합쳐서 1억에서 1억 5천 굉장히 흔해요. 근데 이 높은 가구 소득을 갖고 온 신혼부부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본금이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갖고 시작을 했어요. 1억 갖고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갚아 나갑니다. 한 사람 버는 거 다 저축해서 연 3천만에서 5천만 원 저축해요. 한 3년 지났어요. 자본금이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는 소득이 아닌 모은 자산으로 사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전에 한 경기도의 신도시의 아파트를 3억에 분양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현재 가구소득 외벌이라서 연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3억에 분양받은 아파트 지금 9억이 됐어요. 2억 모은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1억 5천만 원, 대기업 맞벌이 부부예요. 자산은 2억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중소기업 단위는 연 6천만 원의 가구가 더 구매력이 높다 평가를 합니다. 훨씬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를 위한 내 집 마련 대출 조언, 전문가들의 조언을 살펴봤더니 매매값의 절반을 모았으면 집을 사라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을 모았으면 5억 아파트를 사라는 건데,
실제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잘 모으는 고소득 가구는요, 그만큼 눈이 높더라고요. 즉 5억대 아파트에 성이 안 찰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보는 가격대가 바로 7억대에서 8억대예요. 그럼 대출금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다? 5억 수준까지 크게 늘어나고, 이 5억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지 저희한테 상담으로 문의 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5억 대출 받아도 될까요? 감당 가능 여부는 보통 순저축액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저축을 가능한 가구가 있어요. 매월 5억 정도의 원리금이 얼마 정도 나가냐? 한 200만 원 내외가 나갑니다. 그러면 감당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내 집만 원의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자신감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한번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요, 원리금은 고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5년 정도 고정이 되죠. 뭐 그 이후에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솔직히 5년 뒤를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부의 소득은 계속 물가 상승분 플러스 포봉이 더해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원리금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야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왜 받냐? 평생 집 빚만 갚을래? 40년 동안 갚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10년 내외에서 모두 다 상환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아파트를 구입하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사게 되면 흩어진 자산이 한대로 뭉치게 됩니다. 뭐 주식이든 적금이든 연금이든 보험이든 코인이든 펀드든 돌반지든 이런 걸 다 하나로 뭉친 다음에 레버리지를 낀 다음에 실수의 목적이 아파트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금융자산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아무래도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는 거죠. 더 벌고 더 절약하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한테 이제 내 집만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맞벌이를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왜? 맞벌이라는 게 이게 극한적으로 힘든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하려면 무엇인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맞벌이 부부를 좀 포기하고 외벌이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해서 긴장감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일단은 맞벌이가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긴장하는 삶을 5년에서 10년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지 않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한 선호 높은 상급지 아파트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나는 8억의 아파트를 샀어요. 얘가 한 5년에서 10년 뒤에 10억이 됐다고 봅시다. 그리고 12억짜리 아파트, 더 좋은 상급지 아파트는 15억이 됐어요. 근데 나는 8억이라는 아파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5억을 더 대출받고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급지 아파트는요, 갈아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강남 상구의 그 비싼 아파트 누가 사나 싶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사람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갈아타면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8억짜리 아파트 사지도 않고 현금이 최고라 해가지고 대출도 싫고 3억 현금을 보유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5억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15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이유가 바로 선호 높은 상급지로 접근 가능한 장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들한테 연끌을 조장하냐?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LTV나 DSR 규제가 무엇인지를 아는지,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연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사고 싶어도 못 산단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게 돼 있고 앞으로 그게 더 엄격화가 될 겁니다. 또한 당연히 힘들겠죠. 많은 대출을 받으면 힘든 과정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비싼 수입차는 대출받아서 높은 금리에 잘만 살면서 이상하게 아파트는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파트 시장에서는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적당히 소비하고 적당히 재테크하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남들이 선호하는 좋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무리 없이 살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지난 7년간의 제 유튜버의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오른다는 거는
아파트 값도 올라 있더라. 내 주식이 올라서 처분하고 집 살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잘 기억해 봅시다. 자, 요즘 나스닥은 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나스닥 저점이 언제였어요? 2022년 말이었죠. 코스피도 그때 22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제일 저렴했다는 거 아시죠? 나스닥이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전고점을 위협한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내가 주식으로 재테크 열심히 해봤자 아파트 가격은 그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런 글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집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나 5년 전이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고 싶은 집을 사서 오래 보유하시면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5년 뒤에는 대부분 웃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생각나는 신혼부부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